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2021년과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요 2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 173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수출했고요. 2023년에는 130억 달러로 2022년 대비해서는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방산 수출 목표를요 200억 달러로 잡았지만 이 폴란드 수출에 절대적으로 치중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출국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죠. 2024년 방산 수출 목표액은 다시 2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수출 대상 국가 또 품목을 다변화해서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를 돌파해서 2027년도까지는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10대 방위산업 공급국인 현재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증가하는 방산 수요에 힘입은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은요 잠수함부터 함정, 또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방산 품목을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회사들과 82억 불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라이선스 생산 계약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욱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한국과 방산 수출, 한국의 이 방산 수출 추진은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은요, 아세안과 해양, 사이버 및 국방산업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산 협력 노력을 포함을 하는 그 프로그램인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카시라고 부르죠. 이 카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이 카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발표를 했죠. 이 구상은요, 무기 거래 문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더 깊은 정치와 또 경제 영역 관계로까지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2021년부터 45억 달러 이상의 방산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동남아 방산 수출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그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은 한화오션은요, 2023년 5월까지 독일 타입의 그 209와 1400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의 인도네시아에 인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해군 조선회사는요, 한화오션의 도움을 받아서 3번째 잠수함을 현지에서 조립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카이저, 이 항공우주산업은 2003년부터 T-50 골든 이글 훈련기 16대와 또 KT-50 훈련기 4대 등 도합 20대를 인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2010년 인도네시아는 그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KF-21로 명명된 우리 한국형 전투기 실험 계획인 KF-X에 참여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개발 완료 후에는 약속된 쉬운 대의 항공기 구매에 대한 대가로 개발 비용의 약 20%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인도네시아의 지불이 늦고 또 중요한 기술 이전에 대한 서로 간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계약 이행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저는 잘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5월에 FA-50, 우리 한국의 FA-50 지상 공격기 18대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은요, 말레이시아의 기술 이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4대를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T-50 항공기의 그 변형을 운용하는 동남아의 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아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동남아 그 방산 수출의 여러 가지 나라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필리핀은요, 2016년 3억 3,150만 달러, 그 다음에 2022년에는 5억 7,777만 달러로 한국 해군의 인천급 그 호세 리잘함과 또 안토니아 루나함 등의 이 초계함 2척을 공급받는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습니다. 태국은요, 2013년 푸미폰 아둔야대급 초계함 한 척하고요. 또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T-50 훈련기 14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이 만든 이와 같은 그 방산 수출품에 대해서 동남아 구매국들은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국가가 계속해서 반복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태국의 그 가디언 해양 훈련이라든지 또는 필리핀이 벌리는 발리카탄 훈련 등 그 다양한 국제 훈련과 작전 임무에 한국의 방산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2015년도에 그 T-50 골든 이글기 4대를 구매하기로 한 이 초기 계약은 2021년까지 14대로 확대가 되었었죠. 또 필리핀은요, 2008년까지 초계함 2척과 순찰함 6척을 도입하기로 한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중요한 플랫폼의 약 3분의 2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 방산 수출을 위해 주로 서구의 서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는 제3자 이전 및 상호 운영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한국 기업은 T-50 항공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로부터 미사일 및 그 표적 시스템을 상당 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에는요, 독일 디젤 엔진과 음파 탐지기, 또 노르웨이의 전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대급 초계함에는요, 스웨덴 레이더라든지 독일 음파 탐지기 및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 초계함에는요, 독일, 이태리, 영국 및 미국의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산 무기보다 훨씬 저렴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과 나토산 무기 체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과 한국산 장비의 그 소위 상호 운영성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첨단 군사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요, 미국과 중국 경쟁 중에 어느 한편에 선다는 국내외의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태국 총리였던 프라유 찬오차는 한국산 전투기 인수를 발표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장비 제공국으로서 동남아시아와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 즉 상생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동남아 국가와의 안보 협력, 또 다양한 방위 산업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과 그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